자, 일단 어제 올킬로 잘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보면서 분석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제 표 제가 만들면서 이전에는 야구 보면서 제가 야구에 대한 지식, 제가 보는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좀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수도 있는, 보통 이제 제 방송 보시고 이제 도움 받아서 베팅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유튜브로 또 보시는 분들 많이 그렇겠지만 형님들이 좀 모르시는 지표들을 제가 좀 참고해서 제가 원래 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또 이거를 갖다가 돈을 써가지고 멤버십 분들에게 지금 3만원 멤버십 분들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해외 베팅 업체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트리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그걸 참고하고 그걸 공개해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걔네들 적중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또 업체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멤버십 분들께 너무 늦어서 죄송해서 애틀레틱스 승 오전에라도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하면 주력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오전에 일어나서 보니까 애틀레틱스 승이 아니라 애리조나 승이랑 세인트루이스 승에 업체들의 트리거가 걸렸었습니다. 걔네들이 돈을 썼어요, 그쪽으로. 실제로 그 결과가 역전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이 미러키 경기가 지금 워싱턴에 지금 트리거가 2개가 걸렸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죠. 지금 어제 경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플레릭이랑 튀랑이랑 돌아오고 해가지고 라인업까지 돌아오니까 미친듯이 치면서 결국에 또 대승을 했었거든요, 미러키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발 투수에서 미드로스키가 저번 등판 경기에서 시카고 컵스 상대로 볼질하고 혼자 실책해가지고 와일드피치랑 송구 실책으로 이거를 갖다가 3점 내주면서 무너지면서 흔들려서 언제 저도 걸었던 경기에 이제 개오버는 했었죠. 보이드까지 털리면서 볼질하다가.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미드로스키가 또 그렇게 만만한 애는 아닌데, 로드도 선발을 전향한 지 이제 2경기 했고, 근데 지금 공개를 하자면 이 업체 2군데에서 워싱턴의 승으로 트리거를 걸었습니다. 그 업체들이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승률 자체가 한 50% 46%밖에 안 돼요. 2025년에 표본은 한 130회 배팅, 그 다음에 한 곳은 한 200회 정도 배팅해가지고 그 정도 일단 승률이 나오는 애들인데, 워싱턴의 배당에 이제 이 두 곳이 2군데의 업체가 돈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업체들이마다 승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표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제가 이거 표 공유해드리면서 얘네들 공유해드리면서 어느 회사들이 더 잘하고 있고 어느 회사가 이 부분에서 괜찮고 오늘 이거를 믿을만 하다라고 좀 이렇게 말 써드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 좀 좋은 성적이 나오는 최근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 공개를 하자면, 저도 오늘 표 구매하시는 분들께 제가 해외 거주자들 조합 쓰는 거 말고 4경기들이죠. 4경기 중에 한 경기에 미러키 헨리생 넣었습니다. 수입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전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해외 회사들이 이거 역배 본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러키 헨리생인데 이거 안 걸었다가 후회하는 거는 너무 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써야겠다, 안 되겠다. 아무리 그 수입전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반대로 보는 건 맞지만 미드로스키 로드 이거 지금 미드로스키가 투심 던지는 애도 아니고 사실상 이제 포신 페스티벌 99마일, 100마일, 102마일까지 꼽으면서 힘싸움 하는 애인데, 지금 미러키 타선이 로드 공략 못해가지고 뭐 자투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공략 못해서 털리는 거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저도 그냥 핸디캡 썼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요거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이게 진짜 만약 역배 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진짜로. 혹시나 이게 제 말 때문에 표 구매하신 분들이 이게 쫄인다 그러면은 알아서 좀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이제 변형시키는 것도 뭐 저는 뭐 할 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똥 피했으면은 진짜 신의 한 수 샤샤샷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 같이 뒤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자, 그 다음 이제 12시 35분 경기부터 빠르게 바로 진행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오늘 40분 내로 끊어볼게요. 자, 보스턴이랑 휴스턴 경기입니다. 이제 어제 경기에서 좀 트러블이 좀 있었죠. 이 네리스가 올라온 상황에서
반갑습니다, 형님. 네, 네리스가 올라온 상황에서 결국에 이 2루에 주자가 나바에스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들의 글러브 질에 대해서 조금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인 훔치기가 있다라는 의심을 해서 네리스가 일부러 견제 3번 해가지고 3루로 보내는 과정에 일단 땅볼로 코레아가 잘 마무리돼가지고 됐는데도 이제 결국에 입을 놀렸어요.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 한번 생겼습니다. 사인 훔치기 의심으로 인해 그것 때문에 이 경기가 좀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좀 신경전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선발 투수는 지올리토 대 발데스. 사실 제가 어제 경기에서도 이거 보스턴이 좀 약하다, 휴스턴이 할만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보스턴이 로미 곤잘레스도 조금 약해졌었고, 그 다음에 그 좌투 상대로, 그 다음에 보스턴이 보여주는 이 좌투 상대 성적 자체가 뭐 브래그먼, 그 다음에 뭐 로미 곤잘레스 외 몇 명 제외하면 사실 그렇게 좋은 애들은 별로 없었다라고 했는데, 얘들이 그린 몬스터를 갖다가 내리 계속 넘깁니다. 어제 휴스턴이 한 번, 보스턴이 3번인가 넘겼죠? 2번인가 3번 넘겼는데 계속해서 홈런으로 그렇게 점수를 냈었고, 좌투 상대로 타격이 되면서 보스턴이 득점을 해본 상황이 오늘 경기도 발데즈가 방심을 할 수는 없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오늘도 결국 지올리토 대 발데즈의 매치에서 발데즈의 커브볼에 보스턴이 상성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표상으로.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지만 휴스턴 승 정배 보는 경기이기도 한데, 이게 지올리토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장타, 이 체인지업을 실투로 던졌을 때 포신 패스트볼이랑 워낙 구속 차이에서도 좀 밋밋함이 좀 있어요, 얘가. 그래서 몰렸을 때 홈런 쳐맞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 최근에도 많았었는데, 오늘 경기에 휴스턴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따져보면은 많이 그렇게 장타에 대한 지올리토가 노출이 있을 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점수가 타이트하게 흘러가면서 서로 신경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언더도 괜찮아 보이는데 발데즈 경기에 8.5 언더 주면은 물만하죠. 다만 저는 그래도 발데즈의 호투 속에서 휴스턴이 어제 그냥 지는 경기를 했다 보니 투자를 좀 한다면 휴스턴이 좀 리드를 잡은 걸 지켜가지 않을까 싶은 경기예요. 다만 이 경기 저는 절대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저도 이 오늘 드림 구매하신 분들에게 표에도 실제 조합에 휴스턴 뭐 발데즈 믿고 휴스턴 승 이런 거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신경전이 좀 붙어버렸다 보니까 이게 경기 양상 자체가 좀 과열이 돼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경기 내부적인 변수가 있는 경기다 보니까 전력을 떠나서 그냥 구매하는 게 썩 그렇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경기다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으로 따지고 보면은 휴스턴이 발데즈의 홈런 억제력이 있다 보니까 그 커브볼에 삼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스턴의 라인업에서 그냥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리면 휴스턴이 근소하게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는 일단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템파베이 대 LA 다저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이제 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 경기도 제가 어제 아마 다저스 언더를 드렸었을 거예요. 요것도 사실 언더 드린 게 트리거가 걸렸었습니다. 어제 경기도, 이 경기도 제가 그거 보고 조금 참고해가지고 요거 그냥 다저스 스넬 믿고 다저스 생각에는 스넬 복귀전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냥 라스무센도 그 기량은 좀 분명히 있고 구위는 있고 스넬이 그래도 좀 버텨주고 하면은 이거 점수가 좀 안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를 써드렸었던 거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는 야마모토 대 보일인데 요 경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저스가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어제는 이제 얀디 디아즈의 홈런이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경기를 했던 건 맞습니다만 오늘 보일의 구위와 어제 라스무센의 구위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최근까지도 이제 프레디 프리먼의 타격감 자체는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오타니 배츠인데 걔네들이 지금 못 치니까는 타선에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이 프레디 프리먼과 이 콤프로토가 조금 최근에 타격감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야마모토가 버티는 와중 오타니와 무키 배츠가 초반에 기회를 만들고 그거를 살려갖고 이제 득점 상황을
클린업 트리오들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다저스의 오늘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도 결국 이 야마모토가 스플리터 실투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 전제 조건이 될 거고요. 지금 당장에는 야디디아즈가 가장 무서워요. 어제 뭐 카미네로도 홈런 치긴 했습니다만, 이 템파베이의 지금 타격감은 리그에서 순위에서 보더라도 25위권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최근 일주일 동안 타율 자체가 2할 1푼대, 2할 2푼대 팀 타율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다저스도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할 3푼대밖에 안 나옵니다. 다저스도. 그래서 결국 이 중심 타선에서 이 장타 생산력에서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보일이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이 야마모토에게 조금 밀리다 보니 리드를 뺏긴 채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오늘 템파베이의 불펜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좀 유력하게 켈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켈리가 지금 너무나도 부진하고 있거든요. 불펜에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더 늘어날 것 같고, 다저스가 리드를 조금 더 벌리면서 승리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제가 데이터적으로 봤던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트리거도, 요 경기도 트리거 걸린 게 있는데, 요 경기는 좀 반반 갈려요. 오버 보는 그 회사도 있고 언더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언더 보는 좀 비추천드립니다. 후반에 터졌을 때 불펜에서 템파베이가 경기 던져버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경기가 터져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제가 봤던 경기 시나리오 가능성과 얘네들이 지금 갈리는 의견이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랑 워싱턴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 회사에서는 이 두 군데에서 워싱턴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뭐 아마 제가 워싱턴 승 회사 보고 있다고 해서 워싱턴 승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대마이가 그만큼 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보시면은 배당이 변화되었는데 두 번, 한 번 바뀌었는데 플러스 162, 이거 제가 뭐 배당 잘 모르는데 이게 개역배죠. 아무튼 마이너스가 정배로 알고 있고, 이게 스팀 자체가 이 배팅 대중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RMM이 리버스 라인 리버스 라인 머니 리버스 라인 머니였나? 아무튼 그건데, 이제 결국 대중의 반대 흐름에서 회사들이 돈을 쓴 거를 요거를 이렇게 RM이라고 해요. 근데 요 보시면은 이 US라는 회사에서 2020 머니라인 배팅으로만 2025년에 총 한 130회 정도 안 되는 수준의 배팅을 해서 요런 승률을 가져갔고, 팔스라는 애들이 이렇게 46% 승률을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플러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멤버십 혹시나 가입하셔가지고 계속 받아보실 분들이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이 플러스가 뭐냐면 얘네들이 2025년에 배팅을 이렇게 계속 때려박아가지고 얼마만큼의 유닛의 수익을 냈느냐를 이 숫자로 나타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클수록 지금 그 걔네들 따라서 돈을 걸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워싱턴에 이렇게 두 개의 업체에서 돈을 갖다 박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얘네들이 좀 물론 많이 맞추긴 하는데 분명히 얘네도 틀리거든요. 아까 적중률 보셨다시피 최근에 좀 그래도 이제 표본이 쌓이면서 시즌 초반에 애들 적중률 안 좋았다가 후반에 와서 적중률이 좀 올라오는 추세긴 합니다만, 여전히 못하는 데는 지금 7월 달에도 40% 초반 30%까지도 박은 데도 있고 좀 안 좋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오버랑 머니라인이랑 핸디캡, 그 다음에 정배라인 따라갔을 때, 역배라인 따라갔을 때 전부 다 업체별로 표본이 다 다릅니다. 그게 승률이 다 달라요. 어디는 뭘 잘하고 어디는 뭘 잘하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이 머니라인 부분에서 각각 스팀과 리버스 라인 머니에서 적중률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전력적으로 보는 미러키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트리거가 이렇게 떴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트리거 붙어가지고 나왔던 경기, 지금 템파베이, 세인트루이스, 보스턴, 탑 4개 중에서 3개 다 들어맞았거든요. 첫 바다가 미네소타였는데 클러치 싸움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리조나 경기,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경기도 역배트리거 잡아갖고 애들 다 맞췄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좀 쫄입니다. 저도 쫄입니다만, 아무리 제가 그래서 변수가 있나 뒤져봤는데 수입전이랑 변수 말고는 아무런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도 오늘 미러키 핸디캡승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토 대 캔자스시티인데, 이거는 이제 토론토가 어제 이제 슈어저가 이 바위주 삼진 잡을 때부터 일단 예사롭진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멋진 피칭을 했고요. 살바도르 페레즈에게 한 방을 얻어맞긴 했습니다만 정말 잘 버텨주면서 불펜에서까지 잘 기세를 이어갔었던 토론토였던 것 같아요. 결국 상위 타선에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인디아만 좀 분전을 했다 보니까 중심 타선에 뭐 살바도르 페레즈 있다고 하더라도 가르시아랑 그 다음에 파스칸티노, 그 다음에 바위쭈, 얘네들이 못하니까는 점수가 좀 쉽게 나지는 않죠. 오늘 같은 경우도 베시대 루고인데, 요거도 오늘은 아마 투수전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토론토가 최근까지 경기하면서 폭발적인 타격을 하지는 또 못하고 있고, 실제 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야 됐고, 루고를 상대로 한다면은 결국 이 수싸움에서 많이 어려워져요. 루고가 던지는 공만 7개, 8개가 되거든요, 실제로. 얘가 던지는 공이 포심, 투심, 커터, 슬라이더, 그 다음에 그 슬러브, 그 다음에 너클 커브였나요? 아, 그냥 커브. 그 다음에 하나가 아마 스위퍼인가 그럴 거예요. 7개의 공을 던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타자들의 범타가 많이 나오고, 실제 많이 나오고, 이닝히터 능력까지 또 보여주는 루고의 피칭이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토론토 타선은 좀 고전할 것 같습니다. 캔자스시티가 비벼볼 만한 승부이긴 합니다만, 이 벨시시 보여주는 그 보더라인 피칭 커맨드 자체가 최근에 너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벨시시 잡았던 삼진 중에서 루킹 삼진 중 보더라인 피칭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가 될 정도로 커맨드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우타자 바깥쪽 직구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좀 강점으로 드러난다면 그 싱커볼이거든요. 거의 백도어로 꺾여 들어오다시피 바깥쪽에 걸치다 보니까 삼진도 꽤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점수가 쉽게 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지표를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어제 경기 불펜 양팀 운영 따지고 봤을 때 뭐 크루즈 아쉬웠었죠. 다만 지금 당장에 가지고 있는 이 토론토와 캔자스시티의 여유 불펜 자원들 생각하면 양팀 선발 투수들의 이닝 소화 능력을 고려했을 때 오늘까지도 경쟁력 있는 피칭을 서로 마운드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지표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경기는 아마 저도점 영상에서 캔자스시티 2.5 프랭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뭐 알론소의 3런 홈런에 뭐 게임은 이미 터졌었죠. 뭐 애초에 뭐 탱이니 뭐니 그 대만에 올라와가지고 그 탈건 아니었었고요. 매츠 사실 샌프란시스코도 어제 이정우도 그렇게 밀어서 안타 하나 때려냈었고, 그 스미스였나요? 그 홈런 그렇게 때려내면서 너무 타격에서 최근에 완전 샌프란시스코가 다른 모습, 윌리 아담에서도 홈런 때렸죠. 그래서 다른 모습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 타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유의미하게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매츠가 답답했던 타선이 한번 터졌다 보니 오늘 또 그 와이스넌트가 선발로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발 기용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당장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한 경기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피칭 자체가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고, 뭐 피안타율이나 뭐 극악으로 높았던 건 아닌데 이 슬러그 수치라든지 장타 관리라든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썩 그렇게 제가 볼 때는 B-급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피칭을 했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해외 흐름에서는 이제 이 경기를 언더를 보고 있습니다. 몬타스의 공을 샌프란시스코가 좀 못 칠 것이다라고 더 강하게 보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경기 분석적으로 하기에는 표본이 조금 너무 작고, 일단 좌투수다 보니 매체 타선이 고전할 가능성, 특히 소토 많이 침묵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오늘 경기 좌투수가 나오다 보니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할
할 수도 있는 경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이 경기 건드리는 거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애초에 지금 오늘 등판하는 이 칼성 그 와이즈넌트가 아직까지 너무 어린 선수입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베테랑 그 몬타스가 버텨주는 수준에서 이 매치가 투수 운영 들어가 버리면 어제 경기가 이제 12대 6으로 경기가 끝이 나면서 썼던 게 가렛, 소토, 타일러 로저스, 그 다음에 라일리, 가르시아였는데 이제 오늘 경기 마무리 투수 2명이죠. 헤슬리, 그 다음에 디아즈 포함해가지고 아마 스타넷까지 1차전 나왔던 애들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매치의 투수 운영이 얼마만큼 안 꼬이고 잘 들어갈 수 있는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타일러 로저스도 연투 가능해요. 친정팀 3대로 또 어제 또 안타에 맞긴 했습니다. 깔끔하게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매치 불펜 자원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로드리게스 필승주 한 명을 빼고는 운영할 수 있는 나름의 불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선수가 백과 바이븐스였는데 얘네들이 어제 경기에서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불펜 운영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점, 선발 투수도 어린 선수라는 점에서 경기가 급격하게 틀어져 버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하면 오늘도 매치 쪽으로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만 데이터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이 선발 자원이다 보니까 추천을 썩 그렇게 많이 드릴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랑 미네소타 경기인데 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가 잘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오버 결국에 라미레즈한테 한 방 쳐맞아야 되는 지표라고 진짜로 한 방 쳐맞아갖고 2대2 동점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어제 뭐 보네일러 완벽한 활약이었었고요. 슈네이만 완벽한 활약이었습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타격에 있어서 조금 더 어제 좀 활약이 나왔던 거 있었죠. 월너의 엄청난 홈런도 있었고 기대값이 생겼던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만 선발 투수가 우레나입니다. 얘는 정말 이제 나이도 많고 한데 여러 군데 팔려다녔죠. 콜로라도 이번에 토론토도 갔다가 콜로라도에 있을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얘 나오면 이제 얘 반대 개꿀 물었던 거 불과 3, 4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인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이 선수가 이번에 트레이드에서 또 매물로 또 팔려왔거든요. 이 선발로 나옵니다만 쉽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다만 이 불펜데이라고 일단 말을 했고요. 기대하는 바로는 이 3에서 4이닝 정도라고 일단은 기사는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는 칸티뉴인데 칸티뉴는 이제 선발로서 조금 이제 더 이제 자신의 포지션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최근까지도 2경기 던지면서 볼넷이 너무 많아요. 4개씩 나오고 있죠. 오늘 경기도 그 볼넷으로 인해서 미네소타에게 기회를 넘겨줬을 때 장타가 나온다면 좀 아쉬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볼넷을 줄일 수만 있으면 오늘 칸티뉴가 진짜로 5이닝 무실점에 가까운 거의 노이트에 가까운 피칭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지표예요. 왜? 벅스턴과 코레아가 없거든요. 미네소타 라인업에서 그나마 좌투수공 건드렸던 게 윌리 카스트로, 그 다음에 벅스턴, 그 다음에 코레아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 없습니다. 얘네들 라인업에. 걔네 나머지들이 진짜 좌투수에게 좌상바 모습을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는 시즌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오늘 게디스, 그 다음에 마무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스미스를 제외한 게디스와 엔라이트 얘네들이 연투를 해가지고 오늘 못 나와요.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불펜이 오늘 경기 많이 걱정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결국 칸티뉴의 볼질 여부 그럼 당연히 이닝은 짧아지겠죠. 클리블랜드가 롱릴리프 불펜 자원 써야 되는데 불펜이 필승조 라인이 공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오늘 경기에서 후반에 클리블랜드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보니 거기다가 수입전이 되어버린 이번 경기이기에 쉽게 건드리기 수는 없는 경기다. 왜? 클리블랜드도 자칫 칸티뉴 볼질하다 경기 리드 뺏겨버리면 이 경기 필승조들 쓸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스미스는 지금 애초에 마무리 투수가 돼버렸고 그러면 필승조 자원이 없는 이 지금 당장의 클리블랜드의 마운드이기 때문에 그냥 경기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네소타가 승리할 가능성이 생겨버리죠. 결국 그래서 이 경기는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레나가 너무 피안타율이 높게 나오고 클리블랜드 타율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상성에서 칸티뉴가 볼즈에서 실점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리드는 클리블랜드가 할 것으로 저는 데이터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승을 말씀드립니다만 이 경기는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랑 뉴욕 양키스 경기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거스틴 라미레즈의 솔로 홈런 두 방에 2대0으로 셧아웃 승을 했었던 마이애미였었고, 그렇게 양키스에게 이미 위닝을 확보하면서 지금 홈에서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오늘 카브레라랑 이제 길이 부상 복귀를 하는 경기인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해외에서 흐름은 마이애미 쪽으로 조금은 더 보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트리거가 여기도 실제로 걸렸어요.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애미에게 8점 기준점에서 8.5점도 아닙니다. 8점 기준점에서 언더 트리거를 걸었는데 이제 언더 트리거를 건 회사에 해당 이제 리버스 라인머니죠. 이미 리버스 라인머니에서 걸었는데 요게 오버를 대중들이 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건 거고, 이 회사가 여기에서 배팅했을 때 승률이 24승 12패 66% 나오는 회사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카브레라가 오늘 경기에서 그 특유의 고속 체인지업으로 싱커를 곁들여가지고 삼진쇼를 좀 잡다 양키스를 좀 묶어내고, 얘도 좀 성공적으로 복귀전을 치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전은 완벽한 타격전이 되었고 2차전은 완벽한 투수전이 되었는데, 오늘 경기 양상 저도 이 시리즈 행방을 보면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제가 어제 유튜브 멤버십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시글에 썼습니다. 1차전 그런 경기 양상을 보고도 이 회사 미친놈들이 이거를 언더로 들고 가네요 이러면서 납득하기 힘든 어조로 제가 글을 썼는데 실제 언더가 나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는 실제 구위적으로는 카브레라는 분명히 좋은 선수죠. 빠른 공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체인지업을 던지니까. 그래서 이 경기도 사실 그 흐름을 쫓아간다면 언더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배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경기가 될 것 같다. 왜? 이거는 제가 표본을 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어제 경기 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제가 이거 전체로 하면은 이렇게 띄워보자. 제가 어제 표 드린 겁니다. 어제자 표인데,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정배 삭감 2.22배당 이상 삭감 난 경기 이렇게 빨간 색깔 표기해 드리죠. 네, 표기해 드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템파베이 경기 역배 났습니다. 시애틀 텍사스 경기 역배 났습니다. 애틀랜타 경기 이거는 아직 경기 안 끝났죠. LA 엔젤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역배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배당 삭감이 이렇게 나는 팀들이 분명히 역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제가 표 만들어서 계속 그 모니터링 하다가 찾아낸 패턴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역배 확률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배당 삭감이 큰 경기에서. 오늘 마이애미 뉴욕 경기도 배당 삭감이 0.23배당의 삭감이 있어요. 삭감이. 그래서 역배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 이미 해외에서 업체들이 이렇게 언더를 뽑는 경기라면 저라면 2.5 프렌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컵스 대 볼티모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좀 재밌는 지표가 있는데, 그냥 코어스필드 경기는 바람이 외야로 그렇게 강하게 불어나가지 않는 선에서는 웬만하면 다 언더 게임이 난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표본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상으로 뭐 이거를 우리가 0에다가 레아라고 한다면 결국 오늘도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유료 지표거든요. 유료 지표인데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웨더 윈드 블루인 요거는 지금 좀 꺾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네소타 클리블랜드가 바람을 오늘 안으로 좀 막 강하게 붑니다. 그래서 이거 언더 본다라고 써놓은 거고, 이게 승률이 54%예요. 근데 위글리 필드 언더입니다. 이게 바람이 안으로 분다도 아니에요. 그냥 위글리 필드에서 언더 경기가 최근에 표본 500경기가 넘는 표본에서 승률이 60%, 그냥 걸었을 때 60% 확률로 그냥 경기들이 언더가 난다라고 써져 있어요. 나머지 경기는 보통 죄송해요 이거. 나머지 경기는 보통 보면은 그냥 이제 바람 많이 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보면은 8점 기준점 언더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ROI가 이제 배당 차이, 그 배당 이익, 배팅 이익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005년부터 2023년까지 표본이에요. 위글리 필드에서 있었던 총 530경기가 좀 더 되는 수준인 것 같죠. 요 정도 표본에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누적해가지고 이 우상향의 그래프가 이 위글리 필드 언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투수 이거 지표들 보죠. 오늘 볼티모어도 쳐야 되고요. 컵스도 0 공략해서 쳐야 되는 날이에요. 이게 웬만하면 어제 피크라움스트롱도 마지막에 삼진당할 때 보면은 결국에 아킨 자투수였죠. 피크라움스트롱이 자투수에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자투에게 피크라움스트롱 올리면 중탄사에서 말아먹은 게 너무 많아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0 나왔을 때 우타자 공략 반드시 돼야 됩니다. 컵스도.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그래도 컵스 승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표상으로 따지고 보도 8.5점 기준점 바람 안쪽으로 보내 8.5점 7.5점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글리 필드에서. 그래서 요거는 언더 한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말씀드려 봅니다만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전력에서 나오는 제가 분석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랑 지금 위글리 필드에서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이 언더 데이터의 누적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바람은 이미 안쪽으로 부는데 그렇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요거 이제 진짜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폴 스킨스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지옥이라고. 심지어 폴 스킨스도 홈런 쳐맞고 홈런 쳐맞고 위기 관리 그대로 또 안 된 상태에서 강타한 당했고 애쉬 크래프트 예상했던 대로 올라왔죠. 애쉬 크래프트가 올라와가지고 개 털립니다. 비기닝 만들면서 역전패 당했고요. 콜로라도가 홈에서 계속해서 타격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켈러 대 블라락인데 9위가 너무 약한 블라락이 결국 살아난 피츠버그 어제 경기에서 이 3홈런 게임을 쳐버렸던 누구였죠? 페구에로였죠. 페구에로의 이 3홈런 게임에 힘입어서 피츠버그의 타선이 또 다시 폭발했고 오늘 경기도 피츠버그가 지금 투수들이 무너져가지고 시리즈가 개판이 돼버렸는데 타격 자체에서 피츠버그가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어요. 콜로라도가 너무나도 피츠버그 투수들을 괴롭히면서 장타로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지금 이번 시리즈에 패착이 되었습니다만 켈러가 오늘 경기에서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콜로라도가 어제 폴 스킨스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내는 이 타격을 보여준 와중에 피츠버그가 이거 수입해 피하기 이미 어렵지 않다. 콜로라도에게 이거는 이번 시즌은 이제는 또 끝나는 시즌이에요. 결국에 다음 경기를 계획하면서 거기를 위한 선수들의 체력 관리는 이미 뒷전입니다. 그냥 홈에서 이기고 원정에서 편하게 대주고 오면 돼요. 홈팬들한테 욕 안 먹는 게 이번 시즌 마지막 목표겠죠. 유망주들 조금 경험해주고 데뷔시키면서 가족들 초청해가지고 좀 공 좀 던지는 거 보여주고 방망이 치는 거 좀 보여주고 하는 게 콜로라도의 이미 시즌 이제 마지막 행보입니다. 거기에서 이 타격이 좀 살아난 와중에 오늘도 조금 더 오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1.5점 기준점 나오죠. 근데 이 경기도 사실 실제로 콜로라도 역배 가능성까지 분명히 열어둬야 될 만큼 지금 홈 시리즈에서 콜로라도의 장타력은 미친 수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타격이 콜로라도가 후반기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타격 지표가 너무나도 넘사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후반기가 시작된 게 우리가 7월 18일부터였나 그랬을 거예요. 맞죠? 18일 맞나? 보자. 7월 10 미국 현지 시간 19일이니까 이걸 보면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콜로라도의 후반기 지표예요.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콜로라도의 지표인데 지금 이 보시면은 이 보이시나요?
다 숫자 보이시죠? 이게 전체 종합이에요. 종합인데 팀 타율이 2할 8푼 4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삽질한 경기가 하나, 둘, 세 경기, 네 경기밖에 없어요. 후반기 시작하고 정말로 콜로라도의 타선이 많이 올라와 있는 OPS 0.839의 팀 OPS가 정말 높은 겁니다. 이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켈러 방심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정말로 그 슬라이더 하나 믿고 던지죠.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게 슬라이더 두들겨 맞았었고요. 예, 오늘도 절대로 켈러 투수발 믿고 블라락 그냥 반대 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애리조나랑, 애틀레틱스랑 애리조나인데, 이제 펄킨스 대 이제 로드리게스입니다. 로드리게스의 이 이중적인 모습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 완벽했었던 96마일을 던진 이 경기, 휴스턴 상대로 했었던 정말 좋은 경기력 했었던 그 경기랑 저번 디트로이트 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장담 못해요. 이제 원정까지 와가지고 애틀레틱스 원정 절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리게스 좌투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랭길리어스 좌투 킬러라고. 안도아르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있었으면 전 바로 그냥 애틀레틱스 옆에 갖다 박았어요. 정말로. 근데 안도아르 없다 보니까 오늘도 랭길리어스 혼자 이제 통나무 들고 있죠. 근데 하필이면은 이제 앞에서 로렌스 버틀러 뒤지고 커츠 치고 랭길리어스 치고 루커 소더스트롬 뒤지고 잘루 파티. 이게 전반 어제 1에서 5회까지의 결과 내용들이었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당장에 이게 랭길리어스가 활약할 수 있는 거, 컬츠가 활약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2회 타자들의 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래도 루커 소더스트롬이 2할 중후반대까지 좌투 상대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마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나오는 제크 펄킨스가 그 메이슨 밀러랑 함께 맞트레이드 돼서 샌디에고에서 넘어온 이 어린 선수가 25살짜리 꼬맹이거든요. 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트리플 A에서 이번 시즌에 보여준 성적은 2.86의 ERA로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샌디에고에서도 나는 큰맘 먹고 넘겨준 선수입니다. 오늘도 실제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WHIP 수준이 0.92 그리고 볼넷과 삼진비가 19대7 그러니까 19.2이닝 동안 보여준 게 이닝당 삼진빌도 1이 넘어가는 만큼 좀 괜찮은 피칭을 하는 선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 자체로는 언더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역배도 보고 있습니다. 애틀레틱스 승까지도 보고 있을 만큼 펄킨스의 잠재력을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애틀레틱스의 그 가능성까지 타선의 좌투 상대로의 타선의 상성까지도 저 또한 조금 의식을 하게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정배 보고 들어가시면 좀 어제는 분명히 제가 홈런이 주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홈런이 이제 손을 들어줬던 거는 어제는 애리조나였어요. 애리조나가 홈런으로 경기를 했죠. 케텔 마르테로 시작해서 캐롤의 홈런으로 쐐기를 박아버리는 9회 1회 케텔 마르테 2회 캐롤 그전에도 토마스까지 해가지고 홈런으로 애리조나가 경기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대로 정배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LA 인저스 대 화이트삭스.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화삭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었죠.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좌투수가 나오면 갈만한데 우투수 나오면 사실 모른다고. 타선이 잘 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딱 한 점 냈어요. 한 점. 근데 그게 투수전이 돼버리면서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아무도. LA 인저스가 지금 타격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장타 생산이 안 되었을 때 득점은 더욱더 극악으로 안 되고 있고 실제 팀 타율까지도 2할 1푼대까지도 이번 주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코차노비치가 나와가지고 얘가 제구가 돼야 되죠. 이제 볼질을 해버리면은 화이트삭스가 오늘까지도 경기를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단 이제 어제 경기를 제가 보면서 너무 점수가 안 났어요. 말도 안 되게 너무 점수가 안 났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제
얘네들이 안정감 있는 투수라고 절대 볼 수는 없고, 승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나오는 경기에서 경기가 개판이 나요. 정말로 실제로 많이 경기가 개판이 나고 불펜에서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좀 예측 불허의 경기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얘네들 경기 표본을 따지고 보면은 도저히 언더를 볼 수 없는 경기 양상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여러분들께 오늘 자신감 있게 제가 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도저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경기다 해서 좀 소심하게 그냥 일단 오버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추천 못 드린다 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어제는 이제 뭐 콘트레라스도 잘했고 다 잘했지만 사실 파에스한테 홈런 맞은 거는 그냥 운이 없었죠. 너무 못 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걔가 23타수 1안타였나? 20몇 타수 1안타인가 무안타를 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게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걔한테 홈런 쳐맞은 거는 그냥 재앙이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분위기가 어제 넘어간 거였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윈이 그렇게 잘 치고 있는 것이 세인트루이스에게는 너무나도 귀했죠. 어제 경기 양상 자체가. 근데 오늘 딜런 치즈 대 팔렌테 경기 양상에서 요거는 이제 어제 경기가 좀 그런 분위기가 타격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좀 뭐랄까 투수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등판할 수 있는 투수와 이제 어제 등판했던 투수들의 그 기량 자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세인디에고가 많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어제 리랑 모레노가 가까운 멀티이닝을 던지면서 오늘 경기 출전이 조금 불가능함을 암시하게 되었고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에스트라다, 페랄타, 몰간, 마스이 썼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필승조는 자완에서는 마스이가 아니라 페랄타 마스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레온이에요. 모레온. 자완 필승조 모레온이고, 우완 필승조가 이제 셋업이 아담, 마무리가 수아레즈였는데 여기에 메이슨 밀러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레온, 아담, 메이슨 밀러, 수아레즈 4명 필승조 체제에서 딜런 시즈에게 6회까지도 맡길 필요가 없어지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의 마운드는 조금 더 굳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얼만큼 버틸 수 있냐, 샌디에고의 타선이 얼마만큼 좀 침묵할 것이냐, 요걸 봐야 되는데, 요거 턱걸이 언더봅니다. 8.5. 저는 이게 웬만하면 샌디에고 경기 딜런 시즈가 아무리 성적이 이번 시즌 안 좋고 승률도 안 좋다지만 이 정도 매치업에 웬만하면 샌디에고 매치는 저는 홈에서 7.5점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8.5점을 일단 주어졌으면은 저는 이건 기회다 생각하고 좀 언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네. 그만큼 지금 샌디에고의 오늘 마운드가 좀 단단할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시애틀 대 텍사스인데, 에반스 대 디그로, 얘네들은 만났다고 하면 저번에 저 텍사스 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시리즈 얘네들 양상 자체가 계속 연장 승부, 타이트한 승부, 계속 좀 그런 양상이 좀 빈도 있게 나옵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디그롬 선발의 에반스인데, 에반스의 슬라이드에 텍사스의 타선이 얼마만큼 헛스윙질을 안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최근에 보면은 어제도 그랬었지만 이제 히가시오카 요새 장타력 말도 안 됩니다. 홈런 생산이 진짜 빈도가 지금 너무 높아요. 히가시오카가. 오늘도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디그롬이 나오는 텍사스는 그 장타력을 필두로 한번 오늘 경기까지도 잡아볼 만한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응수하는 게 이제 제이피 크로포드와 아로자레나, 그리고 진짜로 크리스 데이비스를 따라가는 7월달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칼랄리, 얘네들의 타격, 그 다음에 플러스하면 이제 칸조네까지죠. 시애틀이 디그롬을 그걸로 공략할 수 있는지, 이게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LA 인저스 상대로도 디그롬이 그렇게 홈런 쳐맞으면서 홈런 때문에 울었던 이 디그롬이었고,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시애틀의 홈구장이 어제도 아로자레나의 홈런, 그렇게 히가시오카의 홈런, 그런 식으로 장타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시애틀의 이 티모바일 파크는 맞나? 티모바일 파크? 여기는 파크 팩터가 리그에서도 손에 꼽기에 낮은 구장이에요. 점수가 안 나는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텍사스의 불펜진이 영입을 그렇게 하고도 어제 콜롬비 그렇게 고전을 하고 계속 영입한 투수들의 아찔한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뎁스 자체가 텍사스가 좀 되다 보니까 디그롬 오늘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을 거라 보면서 텍사스 승 언더 라인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도 연장 승부를 했습니다만 오늘 등판은 웬만하면 이제 다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좀 경기 운영을 했어요. 계속해서 점수를 주는 경기를 했다 보니까 이제 무뇨즈 오늘까지 등판 가능해야 되고요. 바자르도 등판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다음 퍼거슨 아마 오늘 못 나오죠. 퍼거슨 못 나오고 뭐 브래쉬는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등판 해줘야 되고 운영은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는 경기에서 시애틀이 만약에 끌려간다면 불펜 운영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텍사스 승 라인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디그룹 나오는데 이게 해외 배당 1.71배, 국내 배당에서도 1.52배나 줬거든요. 배당 메리트까지도 가지고 있는 경기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디트로이트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산체스 대 찰리 모튼입니다. 이적을 했어요. 찰리 모튼이 볼티모어 유니폼을 이따가 디트로이트 유니폼을 입었는데 오늘도 사실 아쉬운 부분은 찰리 모튼의 볼질이겠죠. 이 경기가 필라델피아 승이냐 아니면 언더냐 이건데 찰리 모튼의 그 커브가 잘 들어가고 하면은 결국 피안타율 자체 관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볼넷이 너무 많다 보니 그걸로 인한 실점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오늘까지도 그 볼넷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염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 선발 투수 산체스 좌투수입니다. 어제 휠러와 스쿠발의 경기는 정말 명경기였어요. 휠러도 삼진 11개 잡아내면서 정말로 압도적인 피칭을 했었고 스쿠볼도 두 자릿수 삼진 잡아내면서 정말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카스타노스에게 한 방 맞으면서 완벽했던 피칭에 오게티가 생길 수 있는 경기를 만들었던 필라델피아였었고 이 디트로이트도 이제 키히트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글레이버 토레스까지 해서 그 휠러를 무너뜨리는 장타로 어제 경기 양상을 양팀 에이스 투수들이 나오는데도 해고버를 만들었던 두 팀이거든요. 선발 지배하는 게임인 이 5회가 지나가자마자 양팀이 타선을 폭발시키면서 개고버 게임을 만들었던 두 팀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 뱅크스가 그렇게 얻어맞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여주는 디트로이트의 이 좌투 상대로의 성적은 이번 시즌에 이 톨킨슨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글레이버 토레스 말고 사람 새끼가 없어요. 디트로이트가 그만큼 좌투에게 좀 약한 모습이 시즌 중 전반기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면 오늘도 산체스가 호투할 가능성은 좀 더 찰리 모튼의 이 볼질 자멸 속에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산체스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불펜 운영은 필라델피아가 어제 그렇게 스트람이 무너졌지만 오늘은 이제 컬커링과 듀란이 버티는 마운드로 이제 산체스가 토스를 해주지 않을까 보면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을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지표로 봤을 때는 찰리 모튼이 오늘도 볼질을 하다가 주요하게 얻어맞을 유력한 선수가 오늘도 트레이 터너, 카일 슈아버 그 다음에 브라이스 하퍼 요 3명이 될 것 같아요. 하위 타선에는 아직까지 변수가 있긴 한데 요 3명이 그냥 경기 좀 여유롭게 좀 터트려주는 상황이 아마 이제 1회가 아니라 한 바퀴 돌 때 이제 7, 8, 9에서 볼질 나오고 기회가 1, 2, 3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득점권 상황을 만들고 클리너 트리오까지 가가지고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시나리오를 좀 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찰리 모튼의 볼넷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찰리 모튼에게 오늘 경기의 가장 핵심이 될 이닝은 3회, 4회가 될 거라. 3회가 빠르면 2회 아니면 3회가 될 거다라고 좀 3회 맞겠죠? 3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그런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죠? 다들 건강하시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